이번에는 다발철근을 한번 봅시다. 다발철근. 이제 묶여 있다는 거죠, 철근이. 그러면 다발철근의 예는 제가 본 거는 제일 대표적인 게 SRC 기둥이었어요. SRC 기둥. SRC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운데 스틸 형광이 있고 기둥인데 이제 바깥쪽에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싸는 거죠.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형광을 통해서 이제 보와에 그 접합을 좀 쉽게 하고 볼을 이제 형광을 쓸 수 있는 거죠. 강구주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을 철골볼을 이렇게 걸 수 있는 거죠. 철골볼을 H형광 철골볼을 이렇게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웹에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스티프를 넣든지 해서 이제 요렇게 걸고, 그러면 이제 사방에 철골보가 형광보가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수직 철근을 올릴 수 있는 위치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서리에 이렇게 철근을 모아둡니다. 3개씩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이제 철근 양 배관할 수 있는 위치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발철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많이 쓰이진 않죠. 다발철근이 이제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다발철근을 쓰게 되면 더 길게 해야겠죠. 정착 길이든 이음 길이든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있는 것보다. 왠지 이제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기준에는 두 가닥을 가지고 다발을 할 경우에는 증가가 없다. 그 다음에 세 가닥을 모은 경우에는 이제 20%를 증가시키고 정착 길이를, 그 다음에 네 가닥을 한 경우에는 33%를 증가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가닥은 못하게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이 숫자가 좀 오묘하죠. 왜 2가닥일 때는 없고 3가닥일 때는 20%, 4가닥, 그냥 조금 느낌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증가되냐 하면 콘크리트와 철근이 만나는 표면적의 비율입니다. 만나는 표면적의 비율. 철근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표면적의 비율이 어느 만큼 줄어드느냐. 자, 한번 봅시다. 2가닥인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콘크리트 골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어떤 거는 빼고, 하여튼 이론적으로 표면적의 콘크리트가 만날 수 있는 거는 감소가 없죠. 이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감소가 없어요. 3가닥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3가닥인 경우에는 요렇게만 만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 가운데 삼각형 부분에 해당되는 요 부분은 만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요게 뭐예요? 60도, 요게 60도, 요게 60도. 60도 원이 60도 짜리가 이제 부채꼴이 3개가 있으니까 180도인 거죠. 그러면은 둘레 길이로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원 한 개인 거죠. 반원인 거죠. 반원. 그래서 원래 원이 3개였는데 그 중에 감소되는 것이 0.5 이런 좀 이상한 숫자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소되는 거가 6분의 1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원 3개 중에 180도가 감소되니까. 그럼 6분의 1이 감소되니까 6분의 5만 유효하다는 얘기죠. 6분의 5만 유효하다. 6분의 5가 유효하니까 길이를 어떻게 하면 돼요? 5분의 6을 하면 되죠. 이해되나요? 6분의 5만 유효하니까 5분의
6의 길이를 하게 되면 서로 곱하면 1이 되니까 그래서 5분의 6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20%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90도, 90도, 90도짜리 4개의 부채꼴이 만날 수 없는 거죠. 이만큼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원이 하나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 원이 원래는 4개였는데 유효한 원둘레는 어떻게 돼요? 90도짜리 4개의 부채꼴이 만날 수 없으니까 원 하나가 빠져서 유효한 표면적은 4분의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길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3분의 4로 해줘야 된다는 길이는. 그죠? 예. 둘레가 4분의 3만 유효하니까 길이를 3분의 4로 해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 3분의 1이 증가한 셈이죠. 33%가 증가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증가시키는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제 동영상에서는 푸사이 B, 번들드 바의 수정계수 푸사이 B라고 썼는데, 뭐 기준에서는 아니면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고 그냥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요 3개짜리를 표현할 때 도면에서 이렇게 그리기는 L자 형태로 그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제 스트럽을 이렇게 감으면 되니까 스트럽을 이렇게 감아서 이제 스트럽에 밀착시키면 L자형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제 4개짜리는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관념이죠. 이건 언스테이블하죠. 언스테이블하니까 어떻게 돼요? 4개가 같이 뭉쳐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4개가 되면 이렇게 돼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묶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묶어 놓으면은 이제 안정적인데, 이런 형태로 이제 뭔가 이렇게 묶어 놓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찌부러들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등가지름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2개의 단면적을 하나의 단면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3개의 단면적을 하나의, 4개의 단면적을 하나의 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이 면적 2개를 모아놨으면 2AB가 하나인 원. 그러면 이제 이거의 반 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지름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돼요? 가상의해지니까 파이 4분의 파이 dB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원둘레는 어떻게 돼? 원의 단면적은 어떻게 됐어요? 4분의 파이 dB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파이 날라가고 4 날라가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dB는 어떻게 돼요? 루트 2 dB가 되겠죠. 그럼 같은 개념으로 해보면 3개짜리일 때는 어떻게 돼요? 3개짜리일 때는 루트 3 dB가 되겠지. 4개짜리일 때는 요 4개짜리일 때의 이 등가 지름은 어떻게 돼요? 루트 4니까 2배의 dB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등가 지름은 이제 요렇게 쓸 수가 있다. 요 등가 지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발철근의 경우에 무조건 등가 지름을 한다는 건 아니고 dB를 쓰는 것도 있고 dBE, equivalent diameter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기존에서는 이제 다발철근의 정착 길이는 2번 증가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조금 전에 했던 이 푸사이 B, 그러니까 3개를 모았을 때는 20%, 4개를 모았을 때는 33% 증가시키는 거는 증가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등가 지름을 써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2군데만 계산하는데, 하나는 보강을 나타내는 거, 컨파인먼트를 나타내는 C 플러스 KTR 오버 DB를 계산할 때 요 분모에 쓰는 DB를 등가 지름을 쓰고, 그 다음에 도막 계수를 정의할 때 뭐 1.2의 계수를 쓰는 경우는 피복 두께가 3dB 이상이고 순간격이 6dB 이상일 때 도막 계수 1.2를 쓰는데, 그때 요 dB 대신에 dBE를 쓰라는 거야.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요거는 그냥 개별 철근의 지름을 쓴다는 거야. 좀 복잡하죠. 예, 좀 복잡합니다. 아주 예전에 만들어서 좀 약간 관념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관념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격, 특히 이제 요 정밀식 말고 간략식을 쓸 때 0.6 dB fy 람다 루트 fck 알파 베타 감마 이 간략식을 쓸 때는 그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테이블 조건에 맞춰서 할 때는 순간격이나 피복 두께는 항상 등가 지름을 써야 된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착 길이를 했으니까 다발철근의 이음이 되겠어요. 이게 실제로 해보면 좀 복잡해요. 이렇게 다발로 어떻게 잇느냐. 먼저 이음 길이는 우리 일반 겹침 이음과 똑같이 A급이면 이제 1.0 LD, 조금 전에 구했던 다발철근의 정착 길이를 그대로 쓰고, B급 이음일 때는 1.3배의 LD, 다발철근 정착 길이를 30% 할증해서 쓴다. 자, 이게 이제 길이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다발 내의 개개의 철근들은 한 곳에서 이음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준에서는 40dB 이상 서로 엇갈리게 이음하라고. 40dB 이상 서로 엇갈리게 또 끝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나는 점이 시작되는 점이 아니고 끝나는 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가닥으로 구성된 다발철근이 오다가 이음이 된다고 하면 새로 이음이 되는 한 가닥은 빨리 이음을 시작을 해요. 이렇게 지금 빨간색은 뭘 그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요쪽은 이음을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철근을 이제 A라고 하고 요 철근을 B라고 하면 B 철근을 먼저 이음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겹쳐지는 구분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LS가 되는 거죠. 이음 길이만큼 했어요. 그러면 A 철근은 언제 이음하냐? A 철근은 언제 이음하냐면 요 포인트에서부터 이음이 시작되는 요 포인트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40dB만큼 떨어진 포인트에서부터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있는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시작되는 점이 40dB. 여긴 dB 이퀴벌런트가 아니고 dB예요. 그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우리가 단면을 잘라서 보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요 위치에서 잘라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포인트를 잘라서 보면 원래 있던 두 가닥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이어지는 철근이 요렇게 이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포인트를 잘라서 살펴보면 요 포인트를 잘라서 보면 A 철근은 스트레이트로 계속 가고 있고 B 철근은 없어졌고 B 철근과 이어진 빨간 철근이 요렇게 붙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잘라서 보면 어떻게 돼요? A 철근만 살아있고 그 다음에 A 철근과 이어지는 철근, 빨간색 철근이 있고 그 다음 B 철근과 이음이 끝난 철근이 이제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빨간 철근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위치별로 이렇게 달라지겠죠. 네. 자, 오늘은 다발철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